안녕하세요. 2월 17일 주식 정리 드리는 주식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이 러시아군 부대들이 원주둔지로 복귀하고 있다라고 밝혔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실질적인 병력 철수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경계는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 미국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월 FOMC 의사록 공개 후에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지만 이 공개된 의사록 내용이 덜 매파적인 걸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은 진행을 할 것인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급진적인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93.66달러, 1.7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가격은 하락 마감, 달러 약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자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인플레 증가에도 이 소비의 지속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미국에 풀린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연준 의사록에서 인플레에 대한 언급이 73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과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왔었죠. 한 번에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는 25bp 인상을 지지하는 모습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원치 않다라고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좀 있으면 제임스 블러드 이 입장 발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이 여는 총재들이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결국에 달려있는 건 파월 의장의 이 뜻일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밝힐지 이걸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JP 모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연준 긴급 인상 없다. 미국 10년물 숏을 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JP 모건의 의견 역시도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곧 있으면은 중국도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춘 이 스텝 바이 스텝인지 시진핑이 이번에 마크롱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의견도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대 강구도로 갈지 아니면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요거는 나온 결과물들 하나씩 보면서 이제 시장에 대입해서 전략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세가 한국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모더나 CEO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단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증상 자체는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연결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백신까지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 또한 지금을 마지막 단계쯤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의류 가격에도 상승이 보여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결국에 100기를 들고 7년 만에 옷값의 10%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까지 오는 소매 판매점까지 보면은 대략 한 2에서 3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한국 인플레 요인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식음료에다가 에너지에다가 옷값까지 쭉쭉 올라갔을 때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동대문 쪽에서 옷값을 올린다라는 거는 의류 업체들 역시도 가격을 올리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거
요걸 기대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원유 시추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로 있었던 거는 역시나 이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핫했죠. 근데 이 고유가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 시추선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내척을 1조 원에 매각하는 걸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원유 시추선으로 수주까지도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이 한국의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LNG선 플러스 원유 시추선으로 이 쌍끌이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고유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원유 수추선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줄지 요거 보면 좋겠고요. 자, 수소주 다시 힘받냐라는 의견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래 먹거리로서 최근에 주춤한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수소 쪽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요. 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 정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 물론 영상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들 이런 거를 해석해서 이제 밝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영상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주식 제 채널 있잖아요. 그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갖고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분석도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리포트 공부해볼 만한 내용들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드린다라는 거. 자, 리딩방 아닙니다. 공부하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실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오늘도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61선 돌파가 핵심이다. 딱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또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제가 이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저는 막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보긴 했지만 턴하는 종목을 되게 잘 잡거든요. 근데 이제 HM이 딱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좀 완벽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여기서는 어디까지 지켜보면 좋을지,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요. 자, HMM PER 낮은 실적주를 담아야 됐을 때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 현재 1.9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PER 낮은 실적주를 담아야 되냐, 주목을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자, 3월달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냐? 성장주가 타격을 받죠. 왜냐하면 성장주는 미래 밸류를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있어야지 더욱더 많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면은 성장주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지수의 성장주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주식 안 합니까? 이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나가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뭐다? 실적주다. 근데 이게 실적주를 봤을 때 지주회사랑 이 순수 사업회사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주회사는 아무래도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보통 30에서 4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많이 넣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건 이제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주회사를 제외하면은 사업회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사업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건설이나 이런 데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좀 고평가를 받는 그런 직군에서는 야, 이게 저평가를 받는다라고 치면 이게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같은 섹터의 모든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변수가 뭐냐? 해운의 이 운임 지수의 피크아웃,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상화로 인해서
이 전 세계 뭐 물류 정상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면은 이 피크아웃 우려는 한동안 조금 주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PER이 2 이하라는 것 자체가 피크아웃 조금 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타격을 입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좀 올라가고 2는 넘었겠죠. 정말 뭐 이전에 그 최저점에 있는 운임지수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큰 걱정은 HMM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발목 잡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매각가의 딜레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짱구를 굴려보면서 상상을 하나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상상인데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만 파악을 해주세요. 자, 일단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지분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분을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데 리스크가 이 지배구조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지배구조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이 회사가 힘들었을 때 이 시비를 이 산업은행 말고도 해양진흥청인가요? 거기서도 도와줬습니다. 근데 해양진흥청이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확 바꿔버렸단 말이죠. 해서 지금 1대주주 산업은행, 2대주주 그 해양진흥청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근데 산업은행 혼자만 민영하고 싶다 해갖고 팔면은 이 2대주주가 1대주주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PER 2 수준이래요. 워낙 저평가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그럼 이제 산업은행 제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대주주랑 일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나갈 생각인데 너희도 팔 생각 있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뭐 어떻게 되겠다. 근데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은 지금 산업은행도 갖고 있는 시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도 남아있는 시비가 많고 이 합치면은 거의 이제 한 제가 알기로 2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점에서 잡은 2조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으로 바뀌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이 시비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 현금을 받고서 요거를 그냥 상환을 조기로 하고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조금 올라갔을 때 우리 물량만 던지는 게 아니라 같이 던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민영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도 되고 이제 이들이 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돈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건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짱구를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거 그냥 참고만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상황에서 보면 좋을 만한 지지라인이 뭐가 있을까? 요거부터 체크를 한다면 딴 거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자, 61선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 위에 있으면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1도 없다. 그냥 61선 위에만 있으면 그냥 전가의 보도다. 이거는 그냥 홀딩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21선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1선을 기억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냥 과감하게 121선은 패스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보는 데가 어디냐? 자, 241선. 현재 올라가고 있는 33,000 중반에 있는 241선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지금 워낙 저평가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의 상황도 괜찮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한 분기의 추세 라인이 우상향 돌고 있습니다. 정배열 모습까지도 조금 있으면은 보여질 것이죠. 그런데 요만큼 못 가겠습니까? 이 매물대로만 해석을 해본다면 솔직하게 한 38,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돌파하고 나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가능성적인 부분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는 이 위에 있으면 여기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들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현재 전략 대응 방법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60일 위에 있으면 홀딩 조금 더 골란다 21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냥 여기까지 보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나? 그냥 좀 시간을 들여갖고 241선까지는 우선적으로 보고 만약에 쉽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38,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이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큰 이 원동력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아, 영상 잘 봐주셨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찍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